Hello everyone, this is part 2 of your textbook. Please open your textbook to page 20. 네, 안녕하세요. 우리 part 2 강의를 같이 시작해 볼 건데 20페이지에 여러분 ask for help로 시작하는 지문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지금 계속 보고 계신 거죠? 자, 우리 이번에 세 번째 조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세 번째 조언. 자, 한번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ask for help. 자, 뜻을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도움을 요청해라. 이렇게 적어주세요. 도움을 요청해라. 자, 고등학교 생활을 위한 조언인데요. 도움을 요청해라.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해라. 이런 뜻일 텐데 누구로부터 조언이 온 건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조언은요. 바로 Miss Potter. 퍼터스로부터 왔어요. 자, 누굽니까? Potter, 루키's mother. 네, 루키의 어머니인데 이 루키라고 하는 학생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등학생. 네, 이번에 신입생이 고등학교 신입생이 된 학생 이름이 바로 루키였습니다. 자, 학부모님으로부터의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Believe it or not, 믿기 힘들겠지만 I was once a young and confused student like you. 나는 한때 아주 어리고 그리고 혼란을 느끼는 그런 학생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Like you.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 학부모님도 고등학교 때 아주 어리고 혼란을 느끼는 그런 우리와 다름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학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like는 뭐뭐처럼이란 뜻이고 전치사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confused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이라는 뜻이 되겠고 이렇게 사람을 수식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과거 분사 형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confused, 혼란스러워하는. 자,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할게요. Whenever I was lost in high school, Miss Bennetis, my English teacher, was there to point me in the right direction. 자, whenever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자, 표시해 볼까요? 자, whenever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이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해석은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 자, 이 whenever는 복합 관계 부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 자체는 크게 중요하다고 보긴 힘들고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내가 고등학교 때 was lost. 자, 이 los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방황하는 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고등학교 때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누가 베네티스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께서 was there 그곳에 계셨대요. To point me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면서 in the right direction 올바른 방향의 길을 알려주시면서 항상 그곳에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네티스라고 하는 선생님 누굽니까? 네, 영어 선생님인데요. 이 컴마가 베네티스라고 하는 미스 베네티스라고 하는 사람과 my English teacher를 동격으로 연결해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동격은 이렇게 같은 것을 우리가 동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길을 알려주다의 의미고요. 그 영어 선생님께서 본인이 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올바른 방향의 길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셨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High school is full of excitement, pressure, and anxiety. Be full of. 자, 기억해 주십시오. 뭐뭐로 가득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는 excitement, 흥분과 pressure, 압박, anxiety, 불안함으로 가득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을 때 루키의 어머니께서는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다시 말하면 그 어려운 순간에 누구로부터의 도움을 받게 된 겁니까? 학교의 영어 선생님으로부터의 도움을 받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간단한 단어 체크. 자, 우리가 그 동사에다가 ment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이면 명사가 만들어집니다. 품사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동사에다가 ment를 붙이면 명사로 품사가 바뀐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agreement, development, management라고 하는 단어들 나와 있는데 agreement라고 하는 단어는 동의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development, 발전이라는 단어 되겠고요. management라고 하면 경영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But, 하지만이라는 역접의 연결사가 나오게 되네요. 앞에 바로 내용 뭐였어요? 고등학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흥분, 압박, 그리고 불안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o you know?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자, Do you know 뒤에는 어떤 게 나와야 돼요? 목적어 나와야 되죠? 무엇을 알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 자리에 who부터 students까지가 등장합니다. 목적어 되게 길죠? 자, 이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도 있고 이 who가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동사도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을 가진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간접 의문문은 명사가 들어갈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사가 들어갈 자리. 다시 말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인데 그 자리에 의문사이자 주어 그리고 동사가 딱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뭘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각각의 모든 학생들의 어떤 기분의 높낮이 이런 것을 누가 보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모든 학생들이 각각 겪는 그런 기복, 감정의 기복을 지켜보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Your teachers, 여러분의 선생님들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If you ever find your work or school life too demanding, don't be afraid to seek help from your teachers. 자, 우리 키워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세 번째 조언의 키워드는 바로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였어요. 여기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표현 드디어 나왔습니다. If you ever find, 자, 이 find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게 되면 뒤에 목적어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목적격, 보어도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는 것을 알게 되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여기까지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공부겠죠. 여러분의 공부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생활이 too demanding, 너무 힘들다라고 find, 느껴지게 된다면 그렇다고 생각이 된다면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To seek help from your teachers. 선생님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관용어구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It goes without saying that. 뭐뭐는 말할 것도 없다. 뭐뭐는 말할 것도 없다. 꼭 기억하시고 써주세요.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y will always be there for you. 자, 여기서 they는 당연히 선생님들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항상 그곳에 계실 거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네요. 다시 말하면 항상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그곳에 계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ey were once students. 선생님들은 한때 학생이었고 and they know. 선생님들은 알고 계세요. What you're going through. 여러분이 go through. 겪고 있는 것. 여러분이 어떤 일을 go through. 겪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자, go through. experience, 경험하다, 겪다 이런 느낌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와주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 조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네 번째 조언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언의 키워드 표시를 먼저 해볼게요. 네 번째 조언은 respect yourself.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세요. 라고 하는 조언이 되겠고요. Ben Growell이라고 하는 student body president. 학생 회장이 네 번째 조언에 글을 남겼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래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것, 멋진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야, 위대함으로 가는 그 길은, 자, greatness, 위대함이란 뜻이에요. 적어보세요. 위대함. 위대함으로 가는 길은 may not, 아닐 수 있어요. 뭐가 아닐 수 있어요? seem clear. 자, seem 다음, seem이라는 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쓰시게 되면 뭐뭐하게 보이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clear가 명백한, 명확한 이라는 뜻이에요. 명백한, 명확한. 자, 그리고 뒤에 at the moment, 지금은 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대함으로 가는 그 길이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일 수 있다?
명백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여러분은 you can 할 수 있습니다. and you will 하게 될 겁니다. 뭐를요? accomplish great things. 그 위대한 것들을 accomplish 성취할 수 있고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실은 you can 뒤에 accomplish great things를 한번 적고 그리고 뒤에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돼야 되는데 accomplish great things 생략된 이유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죠. 네, 여기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and를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표현을 두 번 연달아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반복을 피하기 위한 생략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분간, for the time being, 당분간, what really matters. 정말 중요한 것은, 자, 얘가 이제 주어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얘가 이제 동사가 되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은 뭡니까?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너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화면의 마지막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당장 중요한 것은 뭐래요? 당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what은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주격 관계 대명사이고요. 관계 대명사 what은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어요?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matter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자, 그래서 what really matters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주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이라고 주어를 넣어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이 이렇게 주어 자리에 위치하게 되면 단수 취급을 합니다. 따라서 단수동사 is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주격 보호 자리에 나와 있는 how you feel about yourself 한번 보세요. 자,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을 가진 간접 의문문이 보호 자리에 나온 것도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스스로를 존중하라라는 이 조언에 대한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Value yourself. 네, 자 여기 밑줄 그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respect yourself에 밑줄 그었죠? Value yourself 같은 표현입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자, value는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뜻이고 value yourself는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명령문 형식이 되겠습니다. 역시 키워드가 될 테니 표시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겨주세요. Whoever you are. 자, whoever 누구든지 란 뜻이에요.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자, 뒤에 whatever 무엇을 하든지 라고 적어주세요. 역시 복합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요. whoever you are 여러분이 누구든지 그리고 whatever you do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주제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 단어 좀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optimistic attitude. 자, 낙관적인 태도라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적어주시고요. help라고 하는 이 동사는 도와주다라는 동사 여러분 다 아시죠? 뒤에 목적어 you 나왔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develop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자, help가 5형식 동사로 쓰일 때 목적어 나오고요. 목적격 보호가 그 뒤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뿐만이 아니고 to 부정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to develop도 괜찮습니다. 자, develop a high opinion about yourself. 이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의견을 발전시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내용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한 어떤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뭐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낙관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If you make a mistake, do not say I'm a loser, I'm not good at anything. 자, 만약 실수를 여러분이 하게 된다 해도 do not say, 말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나 실패자야. 나는 어떤 것도 잘하지 못해 라고 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비동사 뒤에 good at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be good at 이라고 하면 무엇을 잘하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보다는 instead, 자, 중요한 연결사. 실수했다고 해서 나 실패자야.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뭐라고 말하라고 돼 있어요. No one's perfect.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I'll do better next time.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그런 조언이 되겠네요. 되게 괜찮은 조언인 것 같아요. Always remember. 항상 기억하세요. 자, remember. 기억해라 라고 하는 동사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목적어가 길어요. 자, 목적어가 나와야 될 자리에 that 나왔습니다. 이 that은요, 접속사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와야 돼요. 자, 뒤에 보면 if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완전한 절 나왔습니다. 자, 항상 뭘 기억해라?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게 된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을 거라는 걸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문장도 역시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자, 밑줄 가볼게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will이라는 조동사 뒤에 respect you 라고 하는 부분 생략되어 있는 것도 챙겨주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조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표시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바로 team up. 자, team up. 무슨 뜻일까요? team up. 네, team up이라고 하는 것은 팀을 구성해라 라는 뜻입니다. 팀을 구성하라. 네. 자, 바로 협업을 강조하는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읽어 나가시면 되겠는데요. 자, 누구의 조언인지 한번 볼게요. Bryant, Cindy Bryant라고 하는 School Orchestra Conductor. 바로 학교의 관현악단 지휘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팀을 구성해라. 팀업과 비슷한 거의 흡사한 뜻을 가진 키워드 같이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Live with others in harmony. 이것도 괜찮아요. Live with others in harmony. 그러면 조화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팀업이라는 단어와 맥락이 일치하죠. 또 work together. 자, work together. 함께 일하다 뭡니까? 네, 맞습니다. 협동하다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협동하다. 어때요? 팀업이라는 단어와 맥락이 일치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표시해 놓으시고 그리고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배워야 해요.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자, 뭘 배워야 됩니까? 네,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클래스 프로젝트, 학급 프로젝트가 되든 아니면 스포츠 활동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은 많은 기회를 갖게 되거든요. 뭐 할 수 있는 기회? 자,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네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요. 기회는 기회인데 협동할 기회. 여러분의 그부들과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동을 할 그런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학급의 프로젝트든 아니면 스포츠 활동이든 협동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orking in groups is never easy, but it can yield results beyond your wildest imagination. 자, working in groups 표시 한번 해볼까요? 예, 키워드입니다. 단체로 활동하는 것이라는 동명사구의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키워드. 핵심 표현이 되겠고, 그리고 그것을 대신받고 있는 it도 역시 표시를 같이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를 만한 단어 먼저 말씀드릴게요. yield라는 단어가 result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붙어서 사용이 되는데요. yield results 그러면 결과를 만들어내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결과를 만들어내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단체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체로 활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떤 결과죠? 여러분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은 하시면 되고요. 뭐에 대해서 강조하는 글이냐면 working in groups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글이 되겠죠. 동명사구가 주어로 나왔을 때 단수 취급할까요? 복수 취급할까요? 적어보세요.
네, 단수 취급합니다. 그러면 동사는 당연히 단수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수일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명령문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 이번 텍스트에서는 and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동사 원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쵸? 뭐뭐 해라 그리고 뭐뭐 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요. 두 번째 assign이라고 하는 것은 할당하다라는 뜻이에요. 할당하다. 자, 그럼 뭐 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건지 볼게요. Recognize one another's strength. strength 그러면 장점 적어주세요. 장점. 서로서로의 장점을 recognize, 인식해라. 그리고 assign, 할당해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뭐를요? 적절한 역할을 할당해라. 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라는 뜻인데요. 서로서로의 장점에 따라서 적절한 역할을 할당해라, 배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group work. 자, 이거 역시 표시를 형광펜으로 해놓겠습니다. 네, group work 그러면 단체 활동이죠. 단체 활동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시간과 자원을 관리하고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은 시간과 자원 관리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소스 매니지먼트면 자원 관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스킬, 의사소통 기술이죠. 자, 이 teach라고 하는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다 라고 하는 수요 동사고요. 여기서 you가 간접 목적어고 time부터 communication skills까지가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게다가 자 플러스 이거 연결사인데요. 게다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게다가 group work 자 요거 대신 받고 있는 대명사 그룹 work는 그룹 활동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게 될 겁니다.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일까요? 네, 투부정사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정말로 여러분의 친구들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게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이 전체적으로 그룹 액티비티, 그룹 워크, 코퍼레이션, 팀업 이렇게 함께 팀으로 활동하는 것의 장점이 계속 언급된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give라고 하는 동사도 역시 teach와 마찬가지로 수요 동사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제공해주다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you가 간접 목적어, an opportunity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네요. 네, Part 1, Part 2를 통해서 우리가 5가지 고등학교 생활을 잘 시작하기 위한 조언을 알아봤는데요. 양이 꽤 많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차근차근 정리하시고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in the classroom. Bye!